XSFM입니다. PODERA 바이오시카돈과 판테놀로 강력한 수분 진정. 크림 한 통을 미스트로 녹여 영양을 더 빠르고 균일하게. 단 하나의 해답. 엔서 19 시카판테놀 크림 미스트. 그 341회에 달력 달라고 하는 은행의 달력 빌런 사연을 보내주셨던 이원섭 씨. 네. 오랜만에 돌아오셨습니다. 341회. 네. 아, 341회. 아, 꽤 된 거, 그쵸? 그죠. 네네. 2년 됐네요. 이은행 MVP니까 달력. VIP. 아, 여기 써있게. 그죠. MVP라고 그랬죠. 네. 그러니까 은행 월드컵에서 골을 가장 많이 넣으신 고객이겠죠? 네. 그리고는 이제 퇴직을 하셨기 때문에, 실명을까지 까셨는데, 그때. 아, 그러네요. 네. 계속 퇴직 상태셨나봐요. 그러네요. 안녕하세요. 모두 잘 지내셨지요? 저예요. 익명의 은행원, 덕질인의 팬 아닌 팬 이원섭입니다. 아, 기억납니다. 전직 은행원, 현직 가사노동자인 저는 올해 8월 말쯤에 한 문자를 받고 무엇에 홀린 것 마냥 어딘가로 이끌려가 무언가를 배우고 자격증을 땄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무더위에 종일 에어컨을 틀어놓고 집콕하는 저에게 신랑은 다른 집 아내들이 문센이란 데 간다던데 그게 뭐냐고 묻더군요. 네. 문센은 문화센터라고 알려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이 이제 그 원인과 결과를 담고 있다면 신랑께서는 에어컨을 틀지 말라고 할 수는 없으니 어딜 나가라고 해야겠다 라고 생각하셨을 수 있습니다. 그림도 배우고 캘리그래피도 배우고 이런 거 저런 거 배우는 데라고 했더니 거기 가서 놀아보라더군요. 네, 이유 씨의 추측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기다렸다는 듯이 그럼 네. 거기 가서 놀아봐. 남의 에어컨을 써라. 네. 네. 안 그럼 농협이라도 가 있든가. 은행이라도 가라고. 그렇게 옆에서 보기에도 지루해 보일 즈음 내일 배움 카드라는 걸 이용해 보려고 워크넷에 등록해 놓은 정보 때문인지 간간히 구인 문자가 오던 차에 동부 여성발전센터라는 기관에서 서울 사시나 보네요. 네. 이름을 보니 전 처음에 이게 그 발전자회사인 줄 알았어요. 굳이 왜 여성? 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디벨롭멘트 뭐 이런 거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전산세무회계 사무원 취업과정이라는 과정에 수강생 모집 문자가 왔습니다. 실업급여를 못 받은 것에 대한 보상으로 나라 돈으로 커피든 빵이든 꽃꽂이든 뭐라도 배워보려고 워크넷 사이트를 두리번거리며 전산세무회계 자격증이라는 게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사실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요게 뭐지? 뭐 재미있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있었지요. 네. 하지만 딱히 재취업할 계획이 없었기에 첫 문자는 그냥 보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모집 기간이 연장되었다는 문자가 오더군요. 그제서야 여기가 어딘가 보니 건대 입구였어요. 네. 서울이에요. 저는 서울 보광동 살아요. 멀더라고요. 네. 야, 여기서 이 자발적 백수의 마인드를 볼 수 있습니다. 보광동과 건대 입구. 용산에서요. 네. 보광동 한남역 근처 아닙니까? 건대 입구까지 차로는 20분이 안 걸리고 자전거 타도 그렇게 별로 그러니까 물론 뭐 전기 자전거를 그리고 지하철은 이제 경의중앙선이 있으니까 한 번만 갈아타도 될 수도 있어요. 네. 야, 이게 멀다고 한다는 건 진짜로 집에 오래 있었고 안온함이 마음에 든다. 예, 라는 표현입니다. 네. 그래도 어쩐지 자꾸 관심이 가길래. 왜냐면 가깝기 때문이에요. 오랜만에 세상 구경한다는 마음으로 면접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네. 네. 의외로 면접을 보더라고요. 이거 가르쳐주는 게, 이 수강생 모집이 엄청 저렴하거나 무료라서 무료죠. 면접을 예. 보나 봐요. 그렇구나. 면접이래봤자 뭐가 있을까 싶어 가벼운 마음으로 갔는데 대기업 면접 마냥 이름표를 달고 줄을 세워서 6명씩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면접에 들어가자마자 알았습니다. 6번째 면접자인 저에게 앉자마자 면접관 3명이 집중적으로 질문을 쏟아냈거든요. 심사를 할 목적의 질문이 아니라 정말 저에게 궁금한 걸 묻는 질문들이었습니다. 그렇구나. 뭐요? 은행은 어때요? 뭐 약간 이런 건가요? 그러니까요. 은행은 어땠어요? 이렇게. 보광동은 마트 어디 가요? 뭐예요? 천공스승 본 적 있어요? 뭘 물어? 궁금한 걸? 네. 이틀 후 합격 문자를 받았고 5대1의 경쟁률을 뚫고 저는 그렇게 3개월의 여정에 얼렁뚱땅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야, 5대1? 6명씩 무료 들어가게 같다. 했는데 그 중에 그 조에서 한 명씩만 뽑는다는 얘기인 건가 보네요. 모르겠어요. 네. 일단 이 과정을 설명드리자면 3개월 동안 5개의 자격증, 전산회계 1급, 전산회계 2급, 기업회계 3급, FAT 1급, 전산세무 2급 취득을 위한 수업과 현직 세무사가 며칠 와서 현장 실무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취업 담당 선생님이 취업 알선까지 해주는 과정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세무사나 회계사 사무소, MBA 사무소 뭐 이런 데에서 일을 하는 건가 봐요. 네. 자비로 10만 원을 내는데 싸군요. 네. 이건 출석률 80%가 넘으면 과정 중에 2번에 나눠 환급해주고 과정 이수하면 5만 원, 내년 상반기 중에 취업하면 5만 원을 환급해줍니다. 우와. 교재는 모두 무료로 주고 공짜네요, 사실. 네. 네. 평소에 이 자격증 취득이 목표였던 사람이나 취업이 절실한 사람에게는 정말 좋은 과정입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주관하는 과정이라고 하더군요. 그렇군요. 그렇죠. 허가부가 이런 일을 하죠. 네. 자, 여기까지가 정상적이고 긍정적인 얘기고 이제 빌런의 등장입니다. 직장에 오래 다녀봐서 잘 알고 있습니다. 진상 질량 보존의 법칙은 어디서든 적용이 된다는 걸요. 저는 고참이 되어서 진상을 많이 케어해봐서 또 압니다. 그냥 한두 명이 확실히 미친놈인 게 낫다는 것도요. 네. 그러니까 100명 중에 한 명의 미친놈이 있으면 나머지가 정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이게 이렇게 해석합니다. 나머지가 정상이다가 아니라 나머지가 정상이 된다. 그렇죠. 예, 그가 퇴사한다. 새로운 진상이 그 안에서 오늘 아침에 서상준 민정수석과 저의 대화. 네. 저희가 이제 커피 캡슐을 반납을 하다가. 네. 네. 반납하는 봉투를 이번에 안 받은 거예요.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왜 안 받았어? 그랬더니 날파리가 생긴다는 거예요. 민정수석의 이론. 공기 중에 알이 떠다닌다. 저는 그럴 리는 없다. 그럼 사실 우리 몸에 들어간다면 우리가 낫나? 자는 동안 이렇게 뱉나 우리가? 그렇지도 않잖아요. 네네. 어디선가 생기지만 알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거죠. 날파리와 같은 생겨납니다. 네. 공기 중에 떠다니나 봅니다. 생겨납니다. 1. 키보드 빌런 A양. 우연히 처음 같은 자리에 앉아서 짝꿍이 된 수강생과 친해졌고 전반적으로 수강생들이 다 조용하고 교양 있는 사람들 같아 평화로운 나날이었습니다. 그러던 한 달이 조금 못 되었던 어느 날, 한 달 되는 시점에 3개의 자격증을 몰아보게 되어 있어 시험 전 모의 시험을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이론과 실기가 있는 시험인데 실기를 먼저 하라고 강사님이 팁을 주시어 모두 실기를 먼저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 짝꿍 뒤에 앉은 수강생 A양이 키보드가 부서져라 타자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그 평화롭던 강의실에 처음으로 숨막히는 분노가 차오르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저는 웃음이 나와 거의 오열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키보드라니. 네. UMC님. 내가 왜 나와요? 그러니까요. What the hell, man? 아니, 그러니까 물론 UMC가 키보드를 사랑하는 것은 맞지만 그 기계식 키보드를 쓰고 있다는 뜻인가요? 이분이 지금 시험을 보러 왔을 때? 전혀 알 수 없어요. 네. 왜냐하면 이원섭 씨가 저밖에 떠올릴 사람이 없었다는 건 이원섭 씨가 기초 지식이 없다는 걸 뜻하고 무슨 키보드인지 알아내지 못하셨을 겁니다. 한번 들어보죠. A 양이 소리가 찹찹 나는 키보드를 싸들고 온 거라니까. 찹찹. 찹찹 났기 때문에 UMC가 생각난. 무엇? 찹찹. UMC의 어떤 고귀한 취미 생활이 그 찹찹 나는 찹찹이 되었어요. 찹찹 나는 키보드를 좋아하는 사람들로 네. 지금 이가 되었어요. 네. 찹찹. 나는 키보드를 싸들고 온 건 아닐까 하는 어이없는 생각을 하며 저는 혼자 계속 웃고 있었고 제 짝꿍이 조용히 뒤를 돌아 땡땡씨 조금만 작게 라고 주의를 주니 A양은 눈치를 살피긴 했으나 꾹꾹 눌러 치는 게 시험 칠 때 루틴인지 살살 치다 세게 치다 하더라고요. 네. 아마도 키보드 하드웨어를 들고 다니는 사람은 사실 저는 저 빼고는 거의 못 봤습니다. 더군다나 근데 시험이니까 중요하니까 들고 할 수도 있겠다. 예를 들어 저는 생각해보면. 취재를 다닐 때나 네네. 가끔 이제 녹취를 길게 따야 될 때 네. 제가 집에 쓰는 키보드를 들고 나갑니다. 예, 2.4는 집에 꽂혀 있고 이제 내 노트북에는 블루투스가 연결돼 있죠. 그렇죠. 이제 풀배열이면 빨리 타자를 할 수 있으니까 오타 없이. 근데 그러는 사람 거의 없고 특히나 이런 취업 준비 과정 이런 거 다니시는 분들이 거기 있는 키보드를 쓰거나 아니면 노트북을 쓰실 텐데. 그렇죠. 그러면 이현섭 씨의 표현이 맞는 거예요. 네. 성질나서 치는 건 성질나서 친다는 걸 알거든요. 네. 그건 느껴지거든요. 어쨌든 이게 지금 시험은 아니고 이제 모의 시험인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렇게 모의 시험이 끝나고 강사님이 질문을 받겠다고 했을 때 제 오른쪽 옆줄 수강생이 손을 번쩍 들더니 실제로 시험 볼 때 키보드를 3개 치는 것 때문에 방해되면 항의해도 되냐? 고 하더군요. 아, 이게 분위기 서로가 그러니까요. 서로를 싫어합니다. 네, 돌려가고 있습니다. 강사님은 그거 어떻게 못 해준다. 뭐 이러고 마셨고 A양은 민망해서 뭐라 혼잣말을 하고 죽여버릴 거야. 약간 이런 건가요? 아. 근데 그 민망할 때 뭐라 혼잣말을 하는 건 보통 젊은 사람의 습관은 아닌데. 아, 그거는 모를 일이죠. 그런가요? 네. 물론 뭐 굉장히 높은 확률로 네. 의식하지 못할 때 그 중얼중얼 하는 것은 죽여버릴 거야. 나이 든 사람들이 더 많이 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이 혼잣말은 또 좀 다르잖아요. 뭔가 진짜 네. 습관적인 게 아니라 그냥 어떤 뭐랄까 감정이 삐져나오는 내면의 네, 그런 거니까요. 관리되지 않는. 그 뒤에 있던 B양이 A양의 변명을 듣더니 성질을 부리며 난 또 그러면 나가야 되냐고 하는 줄 알았네요. 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야, 되게 왜 이렇게 다들 맹수들이에요. 아니, 이 안에서 누가 떨어지나요? 뭔가 지금 아, 서바이버. 그냥 절대평가 아니야? 다 잘하면 다 같이 행복한 거 아닌가? 와, 자, 제가 우리 회사 공채 면접 한번 본 적 있잖아요. 그렇죠. 면접 본 적 있죠. 그때 네. 그 노골적으로 참여자들을 견제하던 분이 계셨어요. 그래요? 네. 차 마시고 대기하는 자리에서. 제가 그걸 뻔히 보고 있는데. 아, 그래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하죠? 당연히 떨어뜨리죠, 그 사람은. 앞으로 회사 정치할 사람이니까. 근데 그걸 이렇게 드러내는 걸 쉽게 잘한다. 그러게요. 대단합니다. 네. 난 또 그러면 나가야 되냐고 하는 줄 알았네요. 라고 쏘아붙였습니다. 그러니까 키보드 분노해서 때린 사람 뭐 편을 드는 건 아닙니다만. 네네. 이런 사람은 직장 구하기 힘들고 이런 사람이 직장을 구하면 직장이 힘듭니다. 네. 키보드와 UMC님 생각에 혼자 낄낄거리고 있던 저는 처음으로 싸늘해진 강의실 분위기에 키보드 빌런도 빌런이지만 저건 서로를 좋게 만드는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죠? 기본적으로 저 두 사람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직장이 힘들게 될 네. 이 사람들 때문에 그런 양반들이에요. 그 후로도 오랫동안 A양은 맥락 없이 혼자 빵 터지기도 하고 그래요? 이해할 수 없는 질문을 강사님이 지칠 때까지 해대는 등 빌런 자리를 고수하고 결국 개근상을 받고 과정을 수료했습니다. 네. 2. 줌 빌런 B양. 키보드 빌런을 공격했던 B양은 네. 초반 며칠을 결석하다가 나타나서는 매일 조금씩 지각을 일삼던 수강생이었습니다. 와, 이게 구인하는 사람이 이런 장면을 보고 있으면 땀납니다. 체온 내려갑니다. 가까이 하기에 좀 부담스러운 오라에 말을 걸기도 어려웠지만 열성적으로 강의를 듣고 강의에 호응을 열심히 하는 수강생이더군요. 어느 날 수강생 중 한 명이 사정이 있어 출석을 못하게 됐고 줌을 통해 강의에 참석해주기로 담당 공무원이 배려하여 줌에 그 수강생이 접속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강의를 시작했는데 B양이 불현듯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본인이 교통사고가 나서 초반에 결석할 때 줌으로 참석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안 해줬다! 괄호. 교통사고는 경미했던 것 같으나 이건 눈으로 봐서는 모르는 거겠죠. 괄호. 그때 담당 공무원이 단호하게 안 해준다고 했는데 저 수강생은 왜 해주냐? 자기는 줌 안 해준 데서 아픈 몸을 이끌고 조기에 퇴원하고 출석했다. 그런데 무슨 기준으로 저 사람은 해주냐? 이걸 거의 10분은 했던 것 같네요. 공정과 상식충. 그런 충이 있는 건가요? 제가 지금 지원했습니다. 네. 공정충이 있고 상식충이 있는 게 아니라 네. 공정과 상식충. 하이브리드. 네. 그 외에 법과 원칙충도 있는데요. 네. 요즘은. 무엇보다 좋게 된 것은 줌에 접속해 있던 수강생이었습니다. 그러게요. 그죠? 그러니까 민망해질 걸 알고 덤비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처음에는 그런 사정이 있었구나 하던 수강생들도 이 항의가 길어지자 슬슬 피로해졌고 줌에 접속한 수강생이 조심스레 출결은 결석으로 처리하기로 했어요. 라고 화면에 채팅창에 글을 올리더군요. 이제 요번에 배려받은 수강생이 네. 결석은 결석인데 그냥 수업을 들을 수 있게 해준 거다. 네. 라고 글을 올렸다. 이게 공정과 상식충이 화를 냈을 때의 결과죠. 네. 모두가 손해보기. 아니, 뭐, 억울한 마음은 이해가, 잘은 모르지만 이해도 가는데. 그리고 어필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이 타이밍의 문제일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사회생활로는 최악입니다. 네. 굳이 사람 민망하게 대놓고.
B양은 강사님의 백패 사죄와 담당 공무원에게도 사과하도록 하겠다는 이야기에 그제야 멈췄습니다. 네. 사과 희구하는 족속. 아니야. 글쎄요. 근데 어쨌든 그 케이스가 다르게 그거 한 부분은 사과 받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방법의 문제라고 저는 지적하고 싶네요. 네. 네. 그리고 무서운 건 잠시 후였습니다. 네. 한동안 강의를 이어가고 있는데 불현듯 B양이 큰 소리로 담당자 사과는 안 받아도 될 것 같아요. 저 괜찮아요. 뭐 그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라며 웃는 게 아니겠습니까? 와. 그러니까 맥락과 무관하게 던졌다는 그렇죠. 거 아니에요? 이야. 후에 줌으로 그날 강의를 듣던 수강생에게 물으니 정말 접속 끊고 나가버리고 싶더라고 하더라고요. 에휴. 네. 이게 어려워요. 어떤 못된 빌런의 습성은 사회생활하면서 고쳐지긴 하거든요. 구직자들을 모아놓으면 확실히 비율이 올라갑니다. 근데 네. 제가 줌을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몇 번 해본 적이 있는데 네. 줌에서 이렇게 화면이 있고 근데 한 명이 어떤 그 클레임을 한다라는 개념은 그냥 교실에 있을 때 선생님 근데 그거는 뭐하지 않나요? 되게 다른 어떤 인상을 줄 것 같긴 해요. 왜냐면 그게 진짜 무슨 초현실적으로 약간 그 섹터도 나눠져 있고 뭔가 자기 기지에서 뭐를 하는 그런 느낌이 전 들더라고요. 네. 그 올드한 표현일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막 그 진짜 게임 같이 뭔가 하여튼 사이버 세상 같은 그런 느낌에서 한 명이 그 맥락과 상관없는 그 드라이브를 걸고 있으면 더 이상하게 보이는 게 좀 있는 것 같긴 한 것 같아요. 제가 많이 안 해봐가지고 모르겠는데. 네, 거기서는 약간 이렇게 그 리듬이라든지 템포 뭐 이런 것들이 현실 세계하고 다르다 보니까 그 좀 도드라져 보이지 않았을까. 줌에서 더더욱이 네. 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끝으로 3. 강사님. 네. 차마 그래도 이분에게 빌런이란 얘기는 못하겠지만 저를 좋게 만든 부분이 약소하게 있어 살포시 얹어봅니다. 수업이 종반으로 갈수록 현저히 집중력이 떨어지고 성의가 없어지기 시작한 건 강사님이었습니다. 다소 엉뚱한 질문도 없지 않았지만 답변을 줘야 할 것 같은 질문에도 거의 대답은 에? 그걸 왜 몰라요? 그 문제가 왜요? 를 무한 반복하셨습니다. 나중에는 질문하는 수강생도 고만 좀 물어봤으면 하게 되더군요. 제 짝꿍이 며칠 결석했을 때 저를 나무라고 해서 세워놓고 자리에 앉아서 교무실의 선생님 마냥 힐난조로 얘기한 건 차치하더라도 갑자기 이 과정이 없어질 줄 알았는데 여가부에서 예산이 배정되었다며 태도가 확 달라졌을 때에는 정말 씁쓸했습니다. 헐. 아, 그전에는 폐지될까봐 막 했다? 폐지될까봐가 아니라 폐지될 거니. 네. 그러니까 자기 자리 없어지기 직전에 완전 막 하는 분들이 계신데 네. 막 해도 되는데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면서 막 하는 사람들도 있죠. 네. 뭐가 됐든 간에 선생님이 그걸 왜 몰라요라는 질문은 사실은 그 선생님이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모르기 때문에 배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입니다. 어렸을 때 과외를 해보거나 학원을 다녀보면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저 어렸을 때이긴 합니다. 굉장히 어떤 프로필들이 화려한 선생님들이 있죠. 네. 요즘 말로 일타 강사고 이런 그런 개념에. 근데 사실은 저는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무서웠거든요. 내가 왜 모르는지를 황당해 할까봐. 학생들은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근데 진짜 잘 가르치는 거는 그 프로필하고 상관이 없다고 늘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왜 모를 수 있다라는 거를 잘 아는 선생님이 진짜 잘 가르치는 선생님인 걸 나중에 깨달았죠. 네. 근데 왜 모르는지를 이거는 진짜 말풍선 속에 생각 구름 속에 있어야 되는 말인데. 그렇죠. 네, 발화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이건 사실 제가 속이 안 좋아요와 거의 가치가 비슷한 발화입니다. 아, 그렇죠. 네. 매일 왕복 2시간 거리를 오가며 비합리적으로 다니셨네요. 자전거 타라고 자전거. 자전거 타는 지금 제가 지도를 봤는데 굉장히 가까운 거리거든요. 이 정도면은 30분 왕복 2시간이니까 1시간씩 하여튼 찍었을 수는 있겠다. 저는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습니다. 이원섭 씨. 저는 이원섭 씨가 왔다 갔다 한 거리의 2배 반을 늘 출퇴근하기 때문에. 하지만 왕복 2시간까지는 안 걸린다. 그럼요. 네. 매일 왕복 2시간 거리를 오가며 그렇게 약간의 빌런들과 많은 좋은 사람들과 더불어 보낸 3개월이 지났고 수료 식후에 마지막 자격증 시험까지 모두 끝났습니다. 4개의 자격증을 취득했고 마지막 자격증은 발표까지 3주 남았습니다.
가답안이 나온 상태라 채점은 해봤는데 가채점 결과는 합격으로 나왔는데 발표는 나봐야 알겠죠. 사실 과정 초반에도 딱히 취업 생각이 없었는데 하는 사이에 어제 취업 담당 선생님이 전화 주셔서 괜찮은 조건의 자리가 나왔는데 이력서를 넣어봐줘도 되겠냐고 하셔서 차마 저 더 놀래요 를 못하고 감사하다고 했네요. 이러다가 진짜 저 취직하는 거 아닐까요? 네. 저희는 아이 없이 살기로 했고 골프를 해보라고 누가 권해도 저는 신랑이 끊어준 동네 헬스장이 아무 말도 안 시키고 참 좋습니다. 돈 쓰려고 돈 버는 짓은 다시 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금융권에서 정규직을 하셨던 분들이 네. 이제 보통 일찍 은퇴하시는데 직업을 한동안 안 구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 내면에 쌓이는 트라우마가 상당한가 봐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네. 네. 예전에 사연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저 경계성 종양수술도 받았잖아요. 아, 그렇죠. 후배가 스트레스 받아 죽겠다는 문자에 너 그러다가 암 걸린다고 말해주고 싶었어요. 네. 재취업하게 되면 신랑 임플란트를 해주고 이사 오면서 차를 팔았는데 차를 사주고 싶습니다. 아, 결국에 지금 이 사연 끝에 웃고 있는 신랑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에어컨, 문센이 뭐야라고 뻔히 알면서 그렇죠. 문센이 뭐야라고 질문한 다음에 네. 차를 받게 된. 레버리지가 네. 어마어마합니다. 어떤 그 지혜로운 신랑이 뒤에서 웃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지금 이분은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원섭 씨는 지금 그런 생각을 못 하고, 어쩌다 보니 일이 이렇게 됐네 하지만, 네. 정확하게 누군가가 기획한 일이다. 그렇습니다. 네. 이미 문센에 문센은 분명히 네. 성에 안 찰 것이라는 걸 알고 그죠. 문센부터 시작을 해서 네. 조금씩 여성 박동부 발전센터까지 갈 디렉션을 다 짜놨을 것이다. 그죠. 네. 내 놈은 뻔히 이럴 것이야. 예. 축하드립니다. 남편분 차를 사주고 싶답니다. 신랑이 차가 없으니 주말에 야구하러 못 가더라고요. 신랑은 척추분리증이 있어 운동을 해서 허리 근육을 좀 만들어놔야 합니다. 어릴 때 꿈이었던 야구도 계속 하러 가고 허리를 위해 수영도 하러 다니면 좋겠습니다. 작은 차들을 보는데 위험할 것 같아서 적당한 중형차를 꼭 사주고 싶어요. 네. 소개가 안 돼도 제가 보낸 이 3개월의 소식을 XSFM 여러분께 전하고 싶었습니다. 올해는 벌써 2번이나 눈이 왔네요. 아, 네, 서울 지역도 2번 눈 왔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오늘 저희들 여러분들 방송 듣고 계신 날도 눈이 올 거라고 하고요. 살짝 눈이 아까 눈발이 살짝 날리던데. UMC님, 안승준님, 윤세민 에디터님, 유현상 PD님, 요파씨에 안 나오지만 덕지리님 모두 건강하세요. PS. 네. 요즘 동네에 쓰레기 봉투에 쓰레기를 일반 봉투에 옮겨놓고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훔쳐가시는 할머니가 계신데. 야, 이거는 새롭습니다. 보통 사연이 있겠지만 쓰레기 봉투를 도시에서 쓰레기 봉투에 해를 가하는 건 고양이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이거 대박이다. 와. 이게 사연이 될 만큼 확장되면 사연 보내겠습니다. 아니 이건 뭐라고 표현해야 돼? 열린 교회 닫힘 같은 느낌이 좀 있는. 그러니까 뭔가 쓰레기 봉투를 다시 되팔 리는 없고 본인이 되팔 수는 없어요. 준법 정신 때문에 네. 그러니까 쓰레기 봉투를 살 돈이 없어서 쓰레기 봉투 값을 아끼려고. 아끼려고 쓰레기 봉투를 훔치는데 그것은 사실은 어쨌든 쓰레기를 잘 버리기 위함인데 그렇죠. 그 와중에 쓰레기는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할머니 본인은 이제 쓰레기를 곱게 버리시겠죠, 거기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본인은 이제 위안을 하겠죠. 나는, 쓰레기를 잘 버리기 위해서 이런 짓을 한 거다. 네. 그러니까 유일하게 아무 문제도 없는 답안은 네. 그 쓰레기를 버리는 분을 수사하는 수사관일 경우 할머니가 네. 그리고 그 쓰레기 버리는 이제 봉투 훔침을 당하신 분은 이제 마약 사범이고 요때밖에 지금 상식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선은 그게 끝입니다. 네. 아닌 이상 놀라운 얘기네요. 앞집 할머니가 소리 지르셔서 알게 됐는데 앞집 할머니가 이제 눈치 보고 계시다가 경계하고 계시다가 네. 그 할머니 나타나시면 왔다 해! 이러면서 소리 지른다고 그 얘기죠. 제가 목격하게 되면 마트에서 받은 종량제 봉투라도 모아놨다가 드리면서 그러지 마시라고 해볼 참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그렇게 무슨 취미로 그러시는 건 분명히 아닌데니까. 물론 스릴이 있어요. 취미로도 나쁘진 않지만 불법이잖아요. 취미로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스릴은 대단하겠네요. 게다가 냄새도 참아야 되고요. 이원섭 씨 잘 지내시는 것 같아 다행입니다. 네, 취업하시게 되면 그대로 축하드리고 네. 문센 가시게 되면 그것도 잘된 일입니다.
후기 주세요. 하지만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정말 원하시는 일인지 그렇죠. 이 사건의 시작을 조차 네. 역추적해보면 네. 본인의 욕망이 있는 것인지 남편분 남편의 욕망이 있는 것인지 잘 얘기해 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진행하는 싱어송라이터 안승준 군입니다. 방송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들으신 방송은 국내 최고의 코미디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의 베스트 사연 편집본입니다.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여러분의 재미있는 사연뿐만 아니라 훌륭한 아티스트의 좋은 노래도 편집 없이 모두 틀어드리는 대한민국 유일의 팟캐스트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각종 팟캐스트 프로그램 포털 검색에서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혹은 XSFM을 검색해 주세요. XSFM입니다. PODERA